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그 속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넘었다 이런 소식 들리는데 이상하게 한국 시장은 좀 조용하단 말이죠. 김치 프리미엄도 낮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표면적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좀 더 구조적인 변화들을 봐야 하거든요. 특히 규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기관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규제 변화부터 한번 보죠. 미국 SEC 위원장이 디파이 규제 완화 이야기를 했다고요? 미국 정신까지 언급하면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핵심은 혁신 면제, 그리고 규정 적용 유예나 예외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사례처럼 그냥 코드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단순히 코드 공개만으로. 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하죠. 이런 곳들이 SEC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게 주로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들이 많은 디파이 생태계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신호죠. 와,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겠네요. 디파이 생태계랑 또 밀접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관련 법안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 자료 보니까요. 블룸버그 보도 같은 걸 보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거 상원 표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오, 그럼 통과 가능성도 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만약 통과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유통이 제도권 안에서 더 활발해질 거고, 그럼 시장 전체 유동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상황도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네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이 자본금 5억으로 낮아진다. 레버리지 거래 허용도 추진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50억이었는데 5억으로 확 낮춘 거죠. 이렇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훨씬 쉽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 유통량도 늘어날 수 있고요. 레버리지 허용은 아직 논의 중이긴 한데 이게 뭐랄까 기회도 크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양날의 검이죠. 그렇군요. 규제 변화 말고도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이 주목하는 트렌드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계속 모으는 거. 둘째는 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예요. 아, RWA. 네네. 그리고 셋째가 스테이킹입니다. 특히 이 RWA랑 스테이킹, 이건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알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반 ETF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마침 테더 USDT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관계가 있다는 분석 자료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네, 그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분석했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 이건 자료상 가상 날짜지만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 테더가 무려 1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3조 원이죠. 그 정도를 발행했고 USDT가 운체인 상에서 움직인 양도 1조 달러가 넘어서 역대 최대래요. 와, 23조 원.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4월 말이나 5월 15일 같이 USDT가 대량으로 발행된 직후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딱 찍는 패턴이 관찰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단순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상관관계가 높아 보인다는 거죠. 기관들 움직임이 비트코인 넘어서 알트코인 쪽으로도 가는 신호가 있다고요? 나스닥이 솔라나, XRP, 에이다 같은 코인들을 지수에 넣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 주요 알트코인들이 추가된 건 상당히 의미가 커요. 이게 앞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위한 어떤 기준점, 벤치마크를 마련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 ETF의 기준점?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 통해서 알트코인에 더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는 셈이죠. 특히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알트들한테는 자금이 들어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규제도 풀릴 것 같고 기관도 들어오고 기술 트렌드도 좋고 다 좋은 소식 같은데 왜 많은 분들은 알트코인 재미없다, 심지어 알트코인에 또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네, 맞아요.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관심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디파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도 핵심이고 RWA 인프라로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처럼 조용할 때가 오히려 그 내재 가치를 보고 모아가기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그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 말이 생각나네요. 큰 돈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 정확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길게 보고 펀더멘털 좋고 기관들도 관심 갖는 특히 미국 기반이나 ETF 가능성 있는 그런 우량 자산을 꾸준히 모으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내 개별 알트 비중은 한 5% 이하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라는 권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미국의 큰 흐름이 아직 한국 시장까지는 좀 덜 와서 처음에 말씀하신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정말 큰 변화들이 진행 중이네요. 규제 명확화, 기관 진입 준비, RWA나 스테이킹 같은 기술 트렌드까지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ATM처럼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혁신들이 결국 실패했던 걸 보면요. 미래를 아는 것만큼이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장처럼 변화는 느껴지는데 아직 불이 확 붙지는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타이밍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요? 좋은 코인을 꾸준히 모아가는 기다림과 시장의 때를 읽는 지혜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